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이창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4년 개정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개정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시면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공동주택과 이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이제 제정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이동된 거예요.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 그 창고, 창고인데 레크식 창고를 포함한 이 창고는 지금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없어진 거지, 이게 이동한 겁니다.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이동된 거냐면 바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이동이 됐고, 이 기준 개수는 동일합니다.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은 30개, 기준 개수가 30개로 동일해요. 이 내용 자체는. 그리고 이 레크식 창고 같은 경우는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똑같아요. 이 아파트도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의 기준 개수도 동일하게 10개입니다. 10개. 근데 이게 추가로 어떤 부분이 생겼어요. 바로 아파트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그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가 몇 개냐면 30개입니다. 30개. 기준 개수가 동일하게 10개이지만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 부분, 주차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가 30개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 제외한다고 했죠? 아파트는 여기선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삭제된 내용, 이것도 삭제되었지만 이동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레크식 창고, 레크식 창고 부분을 보면, 보세요.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레크 높이 4m 이하, 4m 이하라고 했죠. 이게 그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가면 이게 4m 이하가 아니고요, 3m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3m 이하로. 그래서 이게 그 24년 그 실기 문제에서도 이게 출제가 되어서 4m로 착각해서 문제를 푸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게 4m 이하가 아니고요, 3m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없어졌겠죠. 6m 이하 아닙니다. 그래서 이 3m 이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레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m 이하로서 그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천장에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천장에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빠졌고요. 그래서 레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바로 얼마? 13.7m 이하인 창고인 경우에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거리가 지금 바뀌었어요. 레크식 창고 있죠. 이 레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가 아닙니다. 2.5m 이하가 아니고요, 2.1m 이하가 돼요. 이하. 그런데 여기서 내화 구조일 때는 2.3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내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는 기타 구조일 때는 2.1m 이하고요, 내화 구조일 때는 2.3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레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이거 동일합니다. 1.7m 이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5m 이하는 2.1m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가 또 바뀌었습니다. 3.2m 이하가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 이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들어가 보시면 이 3.2m 이하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2.6m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등 같은 경우는 2.6m 이하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헤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있죠. 창고, 레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이 내용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고 시설의 레크식 창고 같은 경우도 그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 내용 같아요.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관계없이 표시 온도 121도C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헤드의 설치 제외인 부분에서 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자, 바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대피 공간. 자, 이게 헤드의 설치 제외에 포함이 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대피 공간, 이게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관에 대한 내용에서도 자, 삭제가 되었는데 그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이 내용은 삭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에 대한 내용에서 그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총 5개가 있었는데, 자, 새롭게 의원의 입원실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원래는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의 거실, 그리고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그 다음 병원의 입원실이었는데 이 의원의 입원실이 하나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는 것은 옥내 소전 설비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진 거죠.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원 및 가압 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에서도 이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표현이 이게 빠집니다. 그렇죠?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결 송수관 설비 이 내용이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없기 때문에 이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삭제가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용어의 정의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이렇게 용어를 새롭게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이 내용도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 송수관 설비와 배관에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원 및 가압 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에서도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새롭게 삭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4년도에 개정된 화재안전 기술 기준 총 5개의 영상을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